자, 지금 저희가 이제 한동안 자주 들어올 사이트가 바로 이 도매국이란 사이트예요. 물론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일단 사업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몰에는 가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매국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매국은 일단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도매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매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패션 잡화나 의류, 언더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소싱을 해서 우리 쇼핑몰에다가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이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는요, 도매매, 낙가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그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매국은 도매 사이트예요. 보통 이제 물건을 여러 개를 떼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도매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매매는 위탁 전문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으셔야 이제 뭐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도매매인데요. 도매매에서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상품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상품을 올리게 되고 나중에 구매가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 쇼핑몰에 직접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품들이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가나 인기백, MD관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인기백으로 가서 본다면 도매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그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구생활 취미 카테고리에 있는 인기 상품들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보통 이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은 최소 구매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는 최소 1개짜리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최소 막 5개, 뭐 10개, 뭐 50개 이런 식으로 사두었다가 판매를 하는 형식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매국 같은 경우는 보통 1개, 2개 올려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여러 개짜리가 만약에 내가 올렸는데 재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실제 배송을 보내주게 되다 보니 배송비도 더 들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연습할 때는 최소 하나짜리 아니면 세트 상품으로 묶어서 최소 2개씩 보내는 거 그런 것 중에 골라서 활용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이쁘긴 한 것들 많죠? 쓸만한 제품들은 많은데 일단은 얘는 최소 단위가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사업자가 되시거든 여기 이제 사업자 전용이라고 해서 사업자 전용 상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소싱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도매매 같은 경우는 도매국하고는 좀 다르게 위탁 판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품을 내가 검색을 해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들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품을 우리가 하나씩 또는 2개씩 내가 원하는 만큼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매국하고는 달리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세 이미지나 상품 이미지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몰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보시면 우리 쇼핑몰의 상호도 이렇게 넣어서 우리 쇼핑몰 상호로 여기 위탁업체에서 물건이 보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도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매국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위탁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라 했을 때 좀 편하게 배송을 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도매국보다는 일단은 가격대가 좀 비싸겠죠. 하나씩 그렇게 올려서 판매가 되어지는 진짜 위탁몰이니까요. 그리고 낙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낙가마는 뭐냐면요, 덤핑 재고 상품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에서 판매하는 옷들이 있는데, 이 옷들이 이렇게 덤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티 하나에 뭐 예를 들어 700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500장 내외로 이렇게 판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 잘 팔 자신이 있다면 잔뜩 사가지고 판매를 해도 되긴 하겠죠? 뭐 그런 형태로 덤핑 재고를 처분하는 곳이 낙가마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괜찮은 상품인데 내가 정말 잘 팔 수 있을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품을 구입하셔서 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장점이라면 싸게 사올 수가 있을 테고, 단점이라면 재고를 내가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도매국의 어떻게 보면 패밀리 사이트라서 이제 활용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맞게 들어가서 물건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군데 제가 또 설명드릴 곳이 도메이신이라는 곳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위탁몰이에요. 위탁몰인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혹시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이런 상품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퍼서 올린 다음에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여기 와서 구매를 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좀 많이 알면은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입을 못하는 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도매국을 위주로 볼 거고, 만약에 다른 데도 보고 싶으신 분은 아까 도매이신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다.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이제 도매국에서 상품 한 개를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뭐 올린다고 잘 팔린다 이거는 아니고 연습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딱 두 가지 조건만 따져 볼게요. 어떤 조건일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혹시라도 상품이 팔리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재고가 일단은 최소 구매 수량이 1개 정도로 되어 있는 상품을 찾을 거고요. 또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 게 아니라 실제 오늘은 여기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상세 페이지를 쓰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사용이, 그러니까 이미지 사용이 허용된 곳을 찾을 거예요. 이 조건만 맞는다면 그거를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볼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냥 이런 거예요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품을 올리면서는 예를 들어 제품에 옵션이 있다면 그런 옵션도 설정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목표예요. 자, 그럼 상품을 직접 찾아보실 분은 여기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최저가나 인기 이쪽으로 가셔서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인기 100에서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인기 100을 눌러보면은 도매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1위부터 100위까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체 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패션 잡화, 의류 언더웨어, 출산 유아동 완구 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상품을 하나 골라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소 1개 팔고 있고 6,800원 이렇게 들어간대요. 만약 제가 이거를 판다라고 눌러본다면 도매국에서 그걸 파는 몰로 들어가지는데 하나 사면 6,800원, 5개 이상은 6,795원, 뭐 10개 이상은 6,790원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당일 출고고 택배는 2,000원이라고 하네요. 옵션은 지금 보니까 블랙 화이트는 없고 8핀 화이트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저는 옵션을 좀 넣고 싶어서 이 제품은 약간 보류할게요. 근데 올릴 수는 있어요. 보시면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는 사용 허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상품의 사진들을 가져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은 네? 가입을 잘못했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2개네요. 그래서 요 2개씩 판매하는 그런 충전기 같은데 3,19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 팔 거면 나는 2개씩 묶어서 팔겠다. 그런 목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이버 스토어 쇼핑몰은요, 네, 1인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네, 맞아요. 1인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원래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1인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을 때 사업이 만약 잘 되시면 그때 이제 추가로 더 개설이 가능해요. 또는 사업자별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내서 그렇게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사업자 등록증으로 네이버로 스토어를 하고 네. 사업자 안 낸 걸로 또 네이버 스토어를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개인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계속 반복적인 수익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네.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몰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냥 바꾸게 되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화물유통이란 데서 아마 올리고 있는 상품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재고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한 90개, 100개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조금 더 내려보면 상품 상세 이미지 사용 허용도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뭐 그렇게 뭐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 정도 상품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일단 여기 보니까 옵션도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옵션 오늘 설정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리긴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상품을 하나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품 위에서, 이 상품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떠 있어요. 그쵸?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요. 뭐 문서에다가 저번에 이제 폴더 만들었던가요? 수정 스마트 스토어 아마 이렇게 만든 게 저희 폴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고 요거였나 보다. 그죠? 자, 여기다가 제가 폴더 한 개를 더 만들게요.
여기는 제가 상품들을 넣어놓을 폴더를 만든 거고요. 왜냐면 사진이 너무 여러 개가 되면 그것도 헷갈리거든요. 여기 상품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제가 가방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때 이 대표 이미지는 오른쪽 눌러서 바로 저장하면은 확장자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가방.jpg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붙여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경로에 이 그림이 들어갔겠죠. 자, 좀 밑으로 내려서 이 상세 페이지에서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할게요. 파일 열기에 보면 사진이 어디까지 저장됐나 보일 건데 지금 거의 끝까지 다 저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저장을 했죠. 자, 이렇게 받아보세요. 여러 개를 올리다 보면 나중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주문이 들어왔지? 이거 어디 있었던 거지?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엑셀에다 정리하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 동안에 전달을 해드린 파일들이 한 개씩 있을 건데요. 물론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만 쓰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중에는 마진 계산기 형식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마진 계산기 엑셀표라는 서식을 하나 드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장부정리 및 마진 계산기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실제 요거 자료에서 제가 조금 추가한 거는 사이트 주소 정도는 넣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 주소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추가한 약간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활용을 하는 부분은 날짜와 사이트 주소 그리고 도매처 그리고 상품명 이런 부분들인데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하고 여기다가 사이트 주소도 넣어보고 마진 가격도 대략적으로 책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위쪽에 있는 표를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나중에는 각각의 여러 몰들에서 상품을 팔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몰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대략적으로 스토어에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랑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 수수료까지 하면 대략 한 5.74% 정도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6%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가 정해진 거고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도 무조건 13%가 아니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설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높은 수수료가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은 의류 이런 쪽이 거의다가 13%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수료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적어 놓은 이유는 여기서 각각의 판매처에 대해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마진이 결론적으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는 10%가 부가세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다 라고 하면은 부가세율에 따라서 한 1에서부터 4% 정도의 그 안에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이 만약에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훨씬 덜 띄어지겠죠. 자, 종합소득세는 내가 소득이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로 들어간다면 6%, 만약 넘어간다면 한 15% 이렇게가 소득세로 띄어질 거라서 미리 세금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마진에다가 태워보려고 해요. CS 충당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주문이 들어와서 기쁘게 보내면요. 가끔 이제 반품을 하기도 하고 교환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하고자 해서 아니면 어쩌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충당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품 서비스비도 그와 같은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나의 수고비 정도로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마진을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 잡아서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만든 사람은 대략 한 이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원가 10,000원 이상의 1.7%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율을 남기자라는 걸 아마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건 제가 완전히 만든 표는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거는 실제 이제 마진 계산기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마진 계산기들이 나와요. 마진 계산기 웹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단건 계산할 때는 그런 마진 계산기 사이트에서 그냥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부도 좀 정리를 할 겸 그러면서 마진도 뽑아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 계산기 엑셀 표를 다루는 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월 매출이나 단순 마진, 월 순마진은요. 여기에 이제 적어져 있는 품목에 대한 매출, 단순 마진, 월 순마진이 나오게 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밑에 있는 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내가 소싱한 날짜, 그리고 사이트 주소, 도매처를 적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도매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매국으로 우리는 바꾸겠죠. 상품명을 적고 여기 마진가격 정하기라는 곳은 실제로 우리가 구입 원가에 그냥 1.7배를 한 가격이 마진가격으로 일단은 책정되게 해놨어요. 이 가격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약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준 가격을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올려라가 아니라 이 가격보다 높거나 아니면 약간 낮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자, 여기 구입원가는 내가 도매국에서 사온 구입원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고객 배송비는 이제 고객이 결제하는 배송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불 배송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구입을 할 때 도매국에서도 지불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불 배송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메모인데요. 이 판매가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 고객 배송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설명이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포장을 해서 보낼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포장 부자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 게 아니라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이제 만약에 물건을 진짜 싸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뽁뽁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그 박스라든지 비닐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포장 부자재의 원가가 될 거고요. 기타로는 그 외에 이제 광고를 태운다면 그 광고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 이제 기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수수료는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 플러스 배송비 곱하기 수수료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가 3%로 매겨져서 구해진 가격인데요. 실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쪽에 계산식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 계산식을 고칠 일은 없어요. 이 부분은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의 값을 적으면 여기서 수식으로 인해서 알아서 수수료가 구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G19셀 여기 있는 이 판매가에 곱하기 K19셀 수수료를 곱한 값에 그리고 고객이 내는 이 고객 배송비 곱하기 수수료를 곱한 값을 더해서 수수료를 매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게 해놓은 거고 아까 부가세는 10%라고 했죠? 이 10%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냐면 G19셀 즉 판매가에 사람들이 이제 살 그 고객 배송비 이게 이제 매출액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나와요. 매출원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매출을 얻기 위해 들어간 나의 돈 이게 바로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구입원가 그리고 지불 배송비 그리고 혹시 포장을 했다면 포장 부자재 값 그리고 아까 기타 내가 광고를 태웠다면 광고 그리고 옥션이나 G마켓이나 어떤 몰에서 판매를 했을 거니까 수수료까지 들었겠죠. 거기까지가 간단히 말하면 매입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그 매입한 구입 원가를 빼게 되면은 이익이 남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았다면 500원의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부가세는 10%니까 이 위쪽에 있는 10%를 책정을 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어찌됐건. 자, 기본 마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구해졌는데요. 사람이 이제 산 게 판매가 그리고 배송비를 냈죠. 거기서 이제 뺄 걸 뺀 거예요. 구입원가나 지불 배송비, 포장부자재, 기타 수수료, 부가세를 뺀 게 그냥 기본 마진이죠. 간단히 말하는 그런 마진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마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1년에 이제 소득세를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세까지 옆에다 매겨놨어요. 그럼 기본 마진에 소득세는 예를 들어 1200 이하로 보면 6%니까 6%의 마진, 6%의 소득세를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CS라는 부분에서는 CS 충당금인데요. 요거는 얼마 정도를 주느냐는 우리 맘이에요. 이 사람은 5%를 준 거고 내가 3%를 줄지 2%를 줄지 아니면 10%를 줄지는 내 맘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CS 할 게 별로 없더라면은 CS의 이 비율을 낮춰서 설정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그만큼 나한테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익이 적게 되니까. CS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준다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팔아요. 어떤 상품을 팔아볼까요? 예, 그래요. 이 가방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방을 팔았는데 잘 팔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객이 받아보고 이 가방 너무 작아 반품 해버리면 그 왔다 갔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물론 제일 좋은 건 손해를 안 보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택배 같은 경우도 단품 같은 경우는 완불해서 네, 얼마 이렇게 집어넣지만 네네, 이게 이제 뭐 고객이 위해서 네. 위에라도 이렇게 반품을 하는 경우에 내가 판매처에다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를 지금 CS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고객하고 이제 상담하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CS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도 나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제대로 배송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이제 항의가 와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배송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싼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고객이 반품을 해버렸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그 배송비만 해도 난 돈인데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거 그냥 쓰세요 이러고 그냥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담한 게 아니고 판매처에서 그거를 그럼 그냥 그럼 좋지. 니네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내가 실수로 다른 상품을 보냈다. 그럼 어떻게 그거 다시 보내주고 이런 거 CS로 충당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말하면 원래 CS가 비용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충당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용어로는 이제 대손 충당금 같은 건데 아세요? 네. 알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충당금 개념인 거지 얘가 비용으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CS가 그만큼 없었다면 얘는 나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순 마진으로는 그냥 간단하게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궁금하면 따당 눌러보시면 그 셀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G19 셀이 지금 보니까 파란색, I19 셀이 빨간색, 이렇게 엑셀 자체에서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뭐랑 뭐랑 계산이 돼서 구한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쓸 때 이 부분을 고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는 건 이 부분만 이제 작성해서 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나오는지는 처음에 드러놔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진율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if문을 이용을 했죠. 간단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단순 마진이 0과 같다면 빈칸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 단순 마진 T19, 이 단순 마진을 G19 판매가로 나눠서 마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 마진율이 이렇게 나오고, 최종 마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는 기본 우리가 이제 마진 구해 놓은 거에 소득세와 CS를 뺀 금액이 이제 최종 마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마진율이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V19, 즉 최종 마진에서 요 판매가를 나눈 금액을 마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식을 한 번씩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번씩 눌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제가 할 땐 이 부분은 이제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합계들은 뭐냐면 얘네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상품들을 진짜 채워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 채워 나간 것들의, 그러니까 판매가의 전체 합, 고객 배송비의 전체 합, 구입원가의 전체 합, 이렇게 구해지게끔 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월 매출과 단순 마진, 월 순마진이 나오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엑셀 표예요. 근데 표 자체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걸로 일단 선정해서 마진 계산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중에 엑셀을 더 잘 다루시거나 하신다면 이걸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편집해서 쓰면 돼요. 근데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마진 계산기를 제가 이렇게 열었는데요. 날짜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오늘 며칠이에요? 2월 17일. 그쵸? 그럼 2/17 하고 엔터 치시면 2월 17일이라고 적히겠죠? 사이트 주소 부분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주소 있죠? 얘를 그냥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밑에 엑셀 창에다 따닥 눌러서 컨트롤 V, 엔터. 그럼 나중에 여기 누르면 사이트 주소로 넘어가게 돼요. 도매국을 쓰시면 되겠고, 상품명은 아까 여기 있었던 이 상품명 일단 그대로 쓸게요. 여기 신상 인기 어쩌고 복사 해서 우리 엑셀에 여기 또 따닥 해서 붙여넣고 엔터. 이렇게 넣으면은 간단하게 상품명까지 넣어지죠? 뭐 더 늘려서 보실 거면 이렇게 늘려서 더 넓게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상품명이 좁아서 넓게 보실 거면 얘가 상품명이 2열에 있잖아요. 2열과 F열 사이, 요 사이에다 마우스를 두시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비 조절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아니요. 지금 각각 채워보세요. 할까요? 이 위쪽에 엑셀표 요 제목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더더더더더더 요 끝으로 가면 이렇게 들러붙어요. 이때 떼면 이렇게. 어디냐면 엑셀의 요 위에 요 마진 계산 엑셀표 요 제목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당겨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뜨죠? 이때 떼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거 도매국 창이 뜨게 할 거니까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럼 두 창을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가격이 얼마래요? 옆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27,800원이래요. 제가 올린 요 가방은. 그러면 구입원가 내가 사드릴 때는 27,800원에 사드리는 거네요. 그쵸? 판매처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올릴 거고,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6%였죠? 얘네 지불 배송비를 보니까 내가 상품을 산다라고 가정하고 구매하기를 눌러보면 얘네한테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난 배송비가 2,500원 내네. 그럼 이 지불 배송비 2,500원 주면 되죠? 그럼 고객한테 배송비는 어떻게 하냐는 이제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배송비에서 뭐 3,000원으로 해서 500원 남겨 먹을 거야.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배송비를 판매가에 태워가지고 그 가격을 할 거야. 어차피 내는 돈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배송비가 없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송비를 판매가에 태워서 쓰시면 되죠. 어쨌든 내가 27,800원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대충 1.7%의, 그러니까 1.7%라고 해서 70%죠.
그렇게 마진을 옆에다가 그 엑셀을 만든 주인장이 짜놓은 게 한 47,000원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판매가를 내가 얼마에 올릴지는 이 가격으로 꼭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27,800원이면 35,000원 정도에 팔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옆에를 보면은 내 마진이 어느 정도가 남는지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 마진보다 더 남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CS는 충당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반품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요 소득세는 뭐 세금에 따라서 이제 더 내게 될 테니까 CS를 더한 가격 정도가 실제로는 마진으로 남는 금액일 텐데 일단은 우리가 마진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혹시라도 나중에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떼놓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진 찜하기에는 정하기에는 뭐 적어요? 안 적어요. 그냥 빈칸으로 놔둬요? 그냥 이 마진 정하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이걸 만든 사람이 그냥 1.7%를 계산해서 값이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판매가는 판매가는 이제 내가 팔 가격. 네. 저도 안 나와요. 아, 물건 올리니까. 네, 이제 물건 올리러 가죠. 자, 스마트 스토어를 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도배국 그거를 네. 화면에다 띄우고 싶은데 좀 작게 하려고 그러면 화면에 작게 좀 표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매국 그거를 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엑셀 화면에도 떼야 되고 도매국도 좀 만약에 내 화면이 제일 크면 이 방법이 좋긴 하죠. 이 사진이란다. 여기 있는 이 표를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이제 로그인 창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창을 또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띄워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을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띄운다. 그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보통 한 2개 정도 띄워놓고 저는 작업을 하긴 해요. 로그인을 좀 하죠. 자,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눌러서 등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고른 건 가방인데요. 가방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을까요? 만약 궁금하시면 위쪽에 새 탭을 눌러서 네이버로 가서 가방을 쳐보시는 거예요. 제가 고른 게 학생 가방이니까 학생 가방 이렇게 쳐보면은 쇼핑에 가면 학생 가방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보니까 학생 가방은 뭐 백팩이라는 데 주로 들어있네요. 남성 가방 백팩, 그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성 가방 같이 생겼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앞에 뜨려면 남성 가방 백팩에 넣는 게 좀 더 잘 뜰 것 같긴 해요. 그죠? 주로 쳐보니까 학생 가방은 남성 가방 백팩에 떠 있으니까요. 스마트로 들어간 거예요? 옥션으로 간 거예요? 네? 그냥 쇼핑이요. 네이버 쇼핑이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제가 학생 가방을 쳤고요. 이거를 쇼핑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사람들이 들어간 게 학생 가방이라 친 사람들은 패션 잡화 남성 가방 백팩에 있는 학생 가방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여대생 백팩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가방 백팩에 있는 거예요. 쇼핑. 자, 그래서 다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서 여기다가 제가 백팩을 쳐보면 여성 가방 백팩도 있지만 저는 남성 가방 백팩에 넣을 겁니다. 제 상품은 가방이었잖아요. 지금 상품은 레깅스면 레깅스를 쳐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쇼핑에 가보면 레깅스는 어디 있어요? 패션 의류, 여성 의류, 레깅스가 대다수죠. 그럼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명을 정할 건데 상품명은 여기 도매국에 있는 이 상품명을 그대로 쓰시기보다 만들어서 좀 지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도 좀 짓는데 좀 쉽게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지을 수 있을 거냐면 학생 가방을 쳐보면 쭉 나오는 거 중에 얘는 광고, 얘도 광고, 얘도 광고잖아요. 이 밑에는 광고가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름을 좀 본따서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쇼핑 연관 키워드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해당되는 걸 물론 가져와야겠죠. 고등학생 책가방, 중고등학생 책가방, 대용량 백팩이면 대용량 백팩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네, 그 어디 경로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디 경로요? 그거 전에 하실 때. 이거 전에? 여기요? 네. 여기는 상품관리 상품 등록 들어간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상품명에다 붙일게요. 그러고 이 상품명이 문제 없는지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가급적이면 얘네들이 보면은 그 로직에서 점수를 많이 받고 앞에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키워드들이 이 지금 카테고리에서는 잘 뜨고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고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이제 1, 2, 3등이라든지 네, 여기 상위 노출되어 있는 이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과 좀 비슷하게 만들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넣어서 만드시면 이름 짓는 거는 실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실제 그죠? 자, 그럼 판매가. 아까 정한 판매가가 제가 금액 준 거는 35,000원으로 설정을 했었으니까 판매가 35,000원. 뭐 팔리면 좋은 거고 그죠? 할인은 38,000원인데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할인을 해서 나는 전체 할인 해서 33,000원 할인한다 치고 35,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올릴게요. 재고 수량. 이거는 옵션 설정하면 어차피 옵션 가격으로 설정이 되니까 설정 안 할 거고요. 옵션에서 이번에는 색상으로 설정할게요. 여기 고를 색상이 마땅히 없죠? 직접 입력하기 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옵션명, 색상 또는 컬러. 옵션 값은 아까 보면은 도매국 사이트에 옵션이 있었어요. 이 상품의 경우 옵션은 블랙, 퍼플, 그린, 핑크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블랙, 쉼표, 퍼플, 쉼표, 핑크, 쉼표, 그린 이렇게 적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 밑에 이렇게 블랙, 퍼플, 핑크, 그린 생기게 됩니다. 얘 그대로 가져왔고요. 개수가 91, 95, 100개, 96개인데 우리만 파는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걸 다 팔지 안 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재고 수량은 적당하게 적으세요. 뭐 예를 들어 난 20개씩 적는다든지 어차피 재고 수량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른 이제 쿠팡이라든지 티몬 같은 경우는 재고 수량이 몇 개인지가 보이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재고 수량이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당하게 재고는 적으시면 돼요. 다만 도매국의 재고가 예를 들어 100개인데 막 1000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만 생각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가를 1,000원을 준다는 건 백팩을 내가 1,000원에 판다는 게 아니고요. 얘가 예를 들어 35,000원이면 이 블랙 백팩은 36,000원에 팔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옵션가를 0으로 할 건데요. 옵션가는 플러스 옵션도 있고 마이너스 옵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선 마이너스 옵션은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가는 여기도 I자 있는데 적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판매가의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왜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판매가에서 할인율을 많이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옵션가를 매기고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옵션을 매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올린 게 35,000원짜리 할인가, 그러니까 35,000원짜리 판매가가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35,000원에 곱하기 1.5 한 것만큼만, 그러니까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옵션에서의 최대가는 아마 52,500원 아니다. 이게 지금 아까 판매가였죠? 할인가였죠? 판매가가 3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8,000원에 곱하기 1.5를 한 만큼까지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이 제가 올려놓은 가격대에서 제일 높은 옵션은 아마 57,000원까지 받는 옵션까지가 제일 높은 옵션이 될 거예요. 해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게 이제 옵션가랑 판매가 부분이기도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긴 한데 옵션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가능합니다. 자,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내 사진 해서 선택하시고 아까 전에 받았던 사진을 골라보죠. 제 몰에 상품, 가방에 가방을 가져왔어요. 추가 이미지가 더 있다면 좋겠지만 제공됐던 추가 이미지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상세 페이지에서 추가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지금은 안 넣을게요. 자, 상세 설명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눌러서 아까 그 상세 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를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위탁 배송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상세 페이지만 넣는 경우보다 원래는 위탁 배송에 대한 멘트를 적어요. 예를 들어 위탁 배송을 하는 경우는 뭐 임의로 취소를 그러니까 임의 반품을 하시게 되는 경우 뭐 이곳에서 이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배송비가 2배로 들 수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멘트를 적어서 문구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올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상품 상세 설명까지를 넣었고요. 주요 정보 부분으로 눌러서 여기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는데요. 카테고리로 묶일 때는 요 브랜드랑 제조사 부분을 가지고 카테고리로 묶여요. 모델명이랑. 근데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카테고리로 묶일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상품 속성에 대한 거 내가 아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딱히 체크할 게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뭘 체크를 해야 될지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없으면 넘어가요. KC 인증 없고요. 인증 정보 원산지 국산이었나요? 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시아 중국이래요. 그럼 중국으로 갑시다. 수입산 아시아 중국. 그리고 아까 보면은 얘는 혹시 제조사나 이런 게 있었나? 한 번 더 살펴보죠. 뭐 제조사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 수입사에다 넣어 놓을게요. 없으면 그냥 중국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저번에 농축수산물 했으니까 요거 눌러서 가방으로 바꾸면 또 가방에 대한 종류, 소재, 색상, 크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적으셔도 되지만 상품 상세 참조 전체 입력 요거 누르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상세 설명 보고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조하게 하면 되죠. 그죠? 자, 배송. 아까 내가 얼마 받겠다고 했나요? 여기서 3,000원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송, 택배사는 아무거나 선택을 일단 하시고 배송은 유료 3,000원. 저는 그때 이제 제주 3,000원, 제주 외에는 5,000원 받기로 했었네요. 그 다음 반품 교환에 대한 것도 3,000원, 6,000원 맞게 돼 있고 AS 응대 시간 저번에 적은 거 그대로 있죠? 따로 건들 거 없을 것 같고 추가 올릴 상품 없으니까 넘어가고 구매 혜택 조건 있으시면 넣지만 지금은 그냥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설정에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게 있으면 누르면 돼요. 지금 졸업식에 백팩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입학식. 그리고 나이대는 한 10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대. 중고등학생. 여성. 뭐 초등학생도 원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 태그 직접 선택해서 여기다가 백팩, 여자 백팩, 학생 가방. 없네요. 이거 안 되네요. 카테고리라서. 그러면 뭐 고등학생 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뭐 백팩 신상 이것도 괜찮네요. 백팩 책가방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쓰다 보면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보니까 다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대죠.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그냥 여기 딱히 못 적은 학생 뭐 신상품 학생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인기 신상품 패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적을게요. 여기 지금 태그에 못 적었는데 내가 적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 채워 넣을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우리 몰에 소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 했네요. 그럼 검색 품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요거 그래도 채워 넣고 싶다 이런 경우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나 제조사가 없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채워 넣고 싶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몰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굳이 채워 넣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에다가 한일몰, 제조사에다가 한일몰,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조사 아까 있었잖아요. 그걸 적거나. 아까 뭐였죠? 있었는데 이걸 적거나 해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제품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제 백팩 속성도 채워 넣을 수는 있을 거라서 한번 볼까요? 나일론. 그러면 나일론을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용도는 학생용. 이렇게 해 놓으면 속성도 다 채웠어요. 그럼 문제 없고 스토어 상품 보기 하면 이렇게 잘 올라간 상태가 되죠. 컬러 고를 수 있고요. 이것도 상품 정보 어느 정도 다 채워져 있죠? 이렇게. 이건 떼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정에서 넣어놓고 아직 안 뗐어요. 이렇게 상품 잘 올리신 분은 오늘